자, 이번 시간에는 480페이지의 근로소득관리로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59회에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결산 관련된 거 하고 평가 문제까지 다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이제 근로소득관리 약 30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인사급여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근로소득에서 연습했던 거 세 가지 있을 거예요.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네,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1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재경팀에서 근무 중인 관리직 서윤종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네. 수행과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자, 제가 이거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수행과제를 읽었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할 때는요, 요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고쳐주면 돼요. 이걸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고쳐주고, 일단 부양가족 명세, 요걸 보고서 다 입력을 해놓고, 이 자료 설명에 1, 2, 3, 4, 5를 읽으면서 수정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서윤종 2001번 사원을 찾아봅니다. 인사급여로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서윤종 2001번 여기 클릭해보면 서윤종 개인에 관한 건 다 입력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본인 밑에다가 부양가족 나머지 쭉 입력합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상에 있는 순서대로 부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부친은 더블 클릭해보면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성명, 서경석, 사망? 예, 사망도 입력하세요. 서경석 430502 1205 211 주민번호 입력하고 엔터. 1205 211 그 다음 사람 배우자 3번이죠. 배우자는 3번. 이름에다가 이지숙 780614 780614 2021 054 2021 054 그 다음 자녀는 4번이죠. 직계비속 20세 이하에다 놓고 일단 입력을 해요. 서영수 내국인이고 01072 01072 3023 3023 451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죠. 직계비속 20세 이하 해놓고 입력합니다. 서영희 080901 080901 4689 553 엔터. 네, 이렇게 부양가족을 쫙 입력해 놓은 다음에 거기 자료 설명에 1번부터 읽어가면서 고쳐갑니다. 부서경석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당해 1월 15일에 사망하였고 별도의 소득은 없다. 자, 우리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사망 전일 상태로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1월 14일 날은 아버지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대로 입력하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이니까 서경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 서경석 여기 장애에다가 1번 넣어주면 돼요. 1번 장애 코드 1번. 자, 장애 코드 1번이 여기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서경석의 장애 코드 1번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 설명 2번을 보면 배우자 이지숙은 사업소득금액 110만원이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죠. 110만원이니까 배우자는 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을 부로 해야 됩니다. 부가 0번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기본에다가 여기다가 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면요. 자녀 서영수는 현재 퇴사 후에 구직활동 중이다. 재직 중에는 총급여 480만원을 받았고 구직활동 중에 실업급여 300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당기에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우리가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직장을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총급여가 있었어요. 480만원.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따라서 자녀 서영수는 소득은 없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로 되어 있는데 나이 때문에 그래요. 01년생이다. 그러면 23세죠. 나이가 23세니까 20세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부가 된다. 이건 그대로 두면 돼요. 다음에 4번 자녀 서영희는 타지역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은 없습니다. 자, 타지역에 있든 타국에 있든 관계없어요. 자녀는 무조건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이도 20세 이하이고 소득도 없으므로 서영희는 이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지금 우리 선택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선택이에요. 이 상태로 놔두고. 자, 본인에 대한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자, 본인의 나이가 나이 체크는 이걸로 해결되는 거니까. 자, 배우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부모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것은 세대주만 동그라미 돼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 수행평가 36번부터 40번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윤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메뉴로 가야 되냐면은 인사급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에 가서 대답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면은 연말정산 관리에서 찾으셔야 돼. 여기를 클릭하시고 연말이라는 곳에서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서윤종을 2001번 서윤종 클릭하고 확인하면은 서윤종의 공제사항들이 급여와 함께 나타납니다. 자, 36번의 질문이 뭐냐면 25번에 배우자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25번에 배우자 0원이죠. 왜 배우자가 0원이었을까요? 사업소득 금액이 110만원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에다는 0 입력해야 돼요. 여기는 0이 답입니다.
다음 37번, 26번 부양가족 공제대상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26번이 여기 있잖아요. 부양가족 2명에 여기 3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죠. 그 다음 38번을 보면은요. 27번 경로우대 공제 대상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27번란에 숫자가 있나 보세요. 100만 원 있죠? 네, 100만 원을 답으로 복사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 39번은 28번 장애인 공제 대상액은 얼마냐 이랬어요. 네, 아까 장애인 한 명 있었죠. 그래서 28번 장애인에 200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 다음 40번 문제 보시면 57번 자녀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57번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57번 자녀 세액공제 한 명 15만 원. 이 15만 원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작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게 2점짜리 3개, 1점짜리 2개에서 8점.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 8점이 배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하고 나서 이걸 다 맞추면 8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다음 2번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 네, 일반 근로자의 급여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59회 시험에서는 일용직 사원을 가지고 급여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자료 1번 김삼식의 주민등록증, 등본. 그 다음에 일용직 자료 2번에 급여 내역이 있습니다. 네, 근무일수는 9월 5, 6, 7, 8일 4일간 근무했고요. 하루에 25만원씩 일당 급여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자료 1과 2는 일용직 사원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고 2번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 방식이다. 매일 지급 방식이라는 거 선택해라는 거고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만 징수하기로 한다.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4번은 그냥 가만 놔둬도 됩니다. 다음 수행과제 1번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 등록하시오. 사원 코드는 1000번으로 등록하고 우편번호는 생략할 것.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을 해라.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요 두 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 2번.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해야죠. 그러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했던 화면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다가 코드 사원 코드 1000번 1000 엔터. 사원명 아까 자료 1번 보시고 김삼식. 내국인 주민번호 거기 77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입사 날짜 2024년 0905.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고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죠. 주소가 어딨지? 네, 주소 없네요. 주소는 주민등록표에서 빠졌어요. 그럼 비워두시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13번 급여 지급 방법 매일 지급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0번 그대로 두시고 14번 정상 급여에다가 그 25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1급직이라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정상급여 25만원, 그 옆에 1급직. 지금 이 김삼식 사원이 어느 부서의 일용직 사원인지는 자료 설명에 보니까 없어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요, 여기 개정 과목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부서가 있어야 500번대 잡급인지 800번대 잡급인지 개정 과목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일용직 급여 입력 탭을 클릭을 하시고 9월을 귀속 연월을 9월로 클릭하시고 지급 연월도 여기다 9월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터로 지나가면 김삼식 나타납니다. 여기 김삼식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근무 날짜를 동그라미로 바꿔줍니다. 자료 2번에 보면은 9월의 근무일수 5, 6, 7, 8이죠. 그래서 여기 X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5, 6, 7, 8만 근무를 동그라미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100만원 밑에 합계 나와 있고요. 이제 입력이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행과제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1번과 2번을 한 거예요. 급여 내역까지 입력이 끝났어요. 1, 2번. 3번. 9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 보고 답안 작성해야 되니까 이거 닫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다시 인사급여에 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귀속 기간 9월부터 뒤에도 9월 해주시고요. 지급 기간도 9월부터 9월로 해주세요. 정기신고해서 엔터 쳐줍니다. 이와 같이 작성이 됐습니다. 일용근로자 1명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저장해 놓고 이제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과제가 끝나면 바로 평가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41번부터 답을 찾아볼게요. 일용직 9월 일용직 급여 입력을 조회해서 공제 항목 중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아까 작성해 놓은 여기에서 일용직 급여 입력 화면에서요, 고용보험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합계가 밑에 보입니다. 9000이 답이죠. 다음에 42번 9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의 합계는 얼마냐? 일용직 급여 입력을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급여에 오른쪽으로 스크롤바를 쭉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 차인 지급액 합계 보입니다. 979120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979120을 답안에 입력하면 돼요. 다음 43번입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거기에서 질문을 했어요. 근로소득 지급 인원은 모두 몇 명?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이 여기에 있고요. 모두 몇 명이냐? 인원의 여기 개 5명이죠. 간이 3개 4명, 일용근로 1명 해서 모두 몇 명이냐? 5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 44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근로소득에 대한 10번 소득세 등은 얼마냐? 네, 여기에서 10번 소득세 등이라는 게 이거죠. 근로소득 관련해서 여기 세금이 여기 있습니다. 404610이죠. 네, 밑으로 다른 세금은 없죠. 네, 근로소득세밖에 없어요. 404610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답안을 입력합니다. 자, 이것도 2점짜리 3개에 1점짜리 하나니까 7점.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의 평가 문제 7점이 배점이 된 거다. 자, 이제 소득의 마지막 문제는 연말정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라는 것.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요. 사무직 이승엽 대리 1004번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이승엽과 생계를 같이 한다. 이승엽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승엽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원이다. 이렇게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수행과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탭에,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월세 세액 공제는 정산 명세 탭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는 이승엽의 현재 주소와 동일하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이와 같이 무엇은 어느 탭에 입력하고 무엇은 어느 탭에 입력하고 다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를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알려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1번 이승엽 대리의 부양가족 본인 포함해서 4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이건 이미 입력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입력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료 2번 이승엽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자료는 국세청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중교통에 65만원, 일반이 1345만원 요 두 개를 각각 나누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우리 인사급여에서 아까 우리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열어놨었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자, 아까는 이제 서윤종 거에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문제니까 요 밑에 코드의 두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연말정산 문제를 해야 될 이승엽을 클릭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승엽에 대한 급여 자료와 기본 그 사원 등록한 자료들이 여기에 전부 반영이 되죠. 그 중에서 신용카드를 지금 입력해야 되거든요. 신용카드 탭을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 인적사항 이승엽으로 되어 있죠. 본인 거, 본인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이승엽의 국세청에 6번이 신용카드 일반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13450 플러스 1345만원입니다. 대중교통이 65만원이죠. 대중교통은 저기 국세청 자료 끝에 11번에 입력합니다. 650 플러스 엔터. 자, 신용카드 자료 입력 끝났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갑니다. 현금 영수증이군요.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탭에 입력하는 거죠. 사용자가 김희애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서 입력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형제 자매는 입력하면 안 돼요. 사용자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는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김희애가 누군지 아까 문제에서 가족관계에 나와 있었죠.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김희애가 배우자예요. 입력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일반에다 62만원, 전통에다가 이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요거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본인 밑에 셀 여기 관계를 이 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거기 카드 사용자 김희애 배우자를 클릭하고 확인해요. 그래서 김희애의 국세청 줄 일반은 6번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62만원 여기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국세청 줄 저쪽 10번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345만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23만 원 입력합니다. 예. 그러면 합계가 맞았겠죠. 430만 원. 합계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면은요. 이것도 국세청 자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계약자 이승엽,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계약한 거는 안 됩니다.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고, 종류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돼요. 종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가 보험료는 하얗게 돼 있어야 돼요. 그 셀이. 만약에 회색으로 돼 있다는 것은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걸렸거나 소득이 걸리면 그 자리가 회색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다 입력하라고 돼 있냐면 소득 공제 탭에 입력합니다 라고 앞에서 자료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자, 피보험자 이춘희를 보세요. 이춘희의 지금 보장성이나 장애인 쪽이 전부 회색으로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이춘희가 소득자이거나 나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210만 원은. 그러면 이 대안을 보겠습니다. 이 대안은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가 하얗게 돼 있죠. 소득과 나이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국세청 줄에다가 이 대안에 그 보험료 입력합니다. 55만 원. 그래서 보험료는 이 대안에 보험료만 입력해 줘야 돼요. 아까 그 소득이 있는가, 이춘희 소득이 있는가는 저기에 그 가족 자료, 그러니까 483쪽에 자료 1번에 나왔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춘희가 가족관계가 기본이 부로 돼 있었잖아요. 그 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교육비 국세청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에서는 요 학생이 직계 존속이면 안 되죠.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김희애 78년생이니까 직계 존속은 아니고요. 대학교 등록금은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되죠. 그래서 500만 원 대학교 등록금 입력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죠? 교육비도 소득공제인데 오른쪽으로 이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교육비 항목이 나옵니다. 자, 김희애가 배우자군요. 배우자의 구분, 여기 교육비의 구분을 대학생이라고 클릭하시고, 그 위에가 여기가 국세청 줄입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 대학교는 구분이 없군요. 한꺼번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은 거기에 수업료, 교복구입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자, 대학생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500만 원 입력하십니다. 김희애 대학생 500만 원. 그 다음 자료는 월세 납입 내역서입니다. 월세 납입 내역서. 자, 이승엽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승엽 본인에 대해서 아까 자료 설명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무주택자이고 그리고 7천만 원, 총 급여는 7천만 원 이하이다 했습니다. 그게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돼요. 무주택자이어야 되고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자, 그래서 월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부 450만 원, 1년에 450만 원을 지불했어요. 자,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거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해당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디다 입력하게 되어 있느냐? 정산명세에다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 설명에서 정산명세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월세는 저기 끝에 마지막에 있는 70번에다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마지막에 있어요. 거기 옆에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서 양식을 꺼내야 됩니다. 자, 화살표 딱 누르면 양식이 나타나요.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라는 양식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하나하나 입력해 줍니다. 임대인이 누구냐? 거기 납입 내역서에 임대인이라고 김영숙이라고 나오죠? 김영숙. 주민번호가 뭐냐? 예, 김영숙 541201 2135 218. 그 다음에 단독이냐 아파트냐 이거 나오죠. 네, 거기 보면은 세부 내용에 나옵니다. 주택 유형이 아파트다라고 세부 내역에 볼 수 있죠. 그래서 5번 아파트. 면적, 예, 면적이 거기 계약 면적 나오죠. 85제곱미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는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자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 예, 뭐라고 나왔느냐? 예,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는 이승엽의 현 주소와 동일하다. 예. 그러면 거기 월세 납입 증명서에 이승엽의 현재 주소 보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5 삼성아파트잖아요. 예, 그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예. 그래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45길 삼성아파트 101동 1402호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 네, 거기 네, 월세 납입 내역서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 세부 내역에 나오죠. 2024 0701 종료, 임대차 기간의 종료예요. 2026 0630 요 기간, 임대차 기간 넣어주고, 월세액이 얼마냐? 이거는 월세액이라고 해서 한 달치만 넣는 게 아니라 1년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치 전체를 입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450만 원이었죠, 합계가. 그래서 합계액을 여기다 입력해라. 월세액이라고 해서 75만 원만 입력하면 그건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450만 원 입력하시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그 450만 원 월세액에 대해서 76만 5천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줘요. 자,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엽의 연말정산 자료를 해당되는 데다가 입력하면은 일단 수행이 끝났고요. 다음 평가 문제는 45번부터 50번까지 5가지를 물어봅니다. 6가지. 하나가 2점이거나 1점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모두 몇 점이 배점이 됐냐면 10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2, 2, 1, 1. 자, 45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승엽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42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최종 공제액은 얼마인가? 42번을 찾아보세요. 왼쪽에 있습니다. 42번 여기 있죠? 공제액은 이겁니다. 1873750.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다음 46번 61번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냐? 61번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61번에 이것을 답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금액이에요.
그러면 61번 보장성 보험의 공제 대상 금액을 알려면은 여기 명세를 봐야 되니까 요 화살표를 눌러봐야 돼요. 거기에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따로 나오죠. 55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55만 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제 대상 금액이라는 걸 물어보고 어떤 경우는 세액 공제액을 물어봅니다. 세액 공제액을 물어봤을 때는 요 66만 6천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47번 63번 교육비 세액 공제액은 얼마냐? 네, 63번 교육비에 여러분 75만 원 세액 공제 나타나 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그 다음 48번 70번 월세액 세액 공제액은 얼마냐? 네, 여기 아까 했죠? 765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다음 49번 75 기납부세액 소득세는 얼마인가? 밑으로 내려가면 75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의 소득세가 얼마냐? 이거죠? 2354 15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 50번 82번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냐? 82번의 실효세율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1.5%. 보기에 2번의 답이 있으니까 마우스로 2번을 딱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5번이요? 신용카드가 187만 3,750원. 다른 분은요? 답지도? 그럼 내가 틀렸네? 어디 신용카드 한번 제가 뭐 잘못 입력했나 본데 그러면? 예? 아, 이게 지금 이게 김희애 이거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었지? 맞죠? 62만 원이. 예, 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현금 영수증에다 넣어야 되네. 예, 제가 틀렸군요. 예, 여기다 넣으면 조금 달라지죠. 예, 신용카드가 아닌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문제로 다시 가서 신용카드 45번 최종 공제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신용카드에다 잘못 넣었어요. 1966759. 네. 1966759. 네, 이렇게 해서 이 소득세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네. 여러분이 이거 소득 관리는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문제는 몇 번 해보면 숙달이 돼가지고요 쉬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세 3, 4번이 좀 까다로운 것이지. 이 소득세 뒤에 세 개는 제가 보기에는 까다로울 게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TAT 2급의 기출문제를 한번 59회를 다 훑어봤는데 이런 유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60회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